세금은 줄이세 2021년도 개정된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제도가 8천만 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혜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간이가세자에 대한 의무도 확대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를 먼저 알려면요, 사업자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업자는 크게 우리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되는데요. 이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대부분 병원이나 1차 가공, 생산물,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면세사업자가 되고요. 과세사업자는 대부분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 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죠.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 심지어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들이 과세사업자인데, 이 과세사업자가 되면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간이가세자, 일반사업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로 나뉩니다.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가 간이가세자로 이번에 확대가 됐고요. 전에는 4,800만 원이었죠. 간이가세자는 8천만 원 이하면은 간이가세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법인 전환이 되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데요. 이 성실신고 사업자 대상은 참고로 보면은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이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해서 법인 전환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간이사업자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개인사업자 중에 과세사업자 중에 간이사업자, 간이가세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간이가세자는 혜택과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1년도 개정으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4,800만 원이 예전에는 간이가세자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면 간이가세자, 매출 8천만 원 초과가 되면 일반 사업자가 되겠죠.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요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면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월 매출 400만 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 판단할 때는 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월 환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이번에 의무도 하나 생겼는데요.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라고 있는데요. 이 간이가세자가 혜택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간이가세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간이가세자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지역별 기준의 간이가세자 배제 기준이 있고요. 이 업종은 간이가세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 매출이 좀 나오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매출이 있으면은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지 일반가세자로 등록을 할지 잘 정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가세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간이가세자가 가능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광업, 제조업, 도매업, 그리고 전문 자격사업, 건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자들이죠. 광업, 제조업, 영세하게 시작하기가 좀 어렵죠.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도매, 상품 중개업 이런 것들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상품 중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인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줘야 되는 업종이라서 배제가 됐습니다. 전문 자격사업은 세무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처음부터 간이가세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거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이 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업종 분류로 가면은 간이가세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요. 먼저 제조업에서는 양복점이나 과자점, 이거는 영세하게 시작할 수 있죠. 최종 소비자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이가세자가 가능합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에도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플라스틱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종이라든가 이런 거 수거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 가능합니다. 건설업 중에서도요, 비교적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몇몇 업종이 있어요. 도배업, 인테리어업 이런 것들은 건설업이지만 간이가세자가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진이라든가 영상 촬영하는 그런 몇몇 업종들은 간이가세자 가능해요. 간이가세자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해당 업종에 해당이 안 되면은 세무서에서 간이가세자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가세자가 어떻게 제도가 되는지 알면 간이가세자를 알 수가 있고, 간이가세자는 비교적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금방 스쳐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아셔야 되는데요. 과세 기간이 일단 일반과세하고 간이과세하고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기, 2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 1기로 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봅니다. 그에 반해서 간이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누지 않고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기간 후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1기가 끝나고 한 번 신고하고 2기가 끝나고 한 번 신고하죠. 1기 후에 7월 25일 날까지 신고를 하고 2기가 끝나고 나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1년이 1기이기 때문에 1월 25일 단 한 번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라고 해서 6개월마다 일반과세자는 한 번씩 신고를 하니까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1, 2, 3월 거는 1월 달에 부가세 낸 거의 절반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고 7, 8, 9월 달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날 부가세 납부한 거의 50%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1월에서 6월까지 기간 동안에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고지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포기제도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나와서 간이과세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알려줍니다. 당신은 다음부터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라고 변경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바로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이랑 거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체육복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간이과세자라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이과세를 포기를 해서 체육복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당일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있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전환의 시기가 있겠죠. 일반과세자로 언제 전환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연도별로 보면은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2022년도에 언제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7,500만 원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8천만 원 이하니까 간이과세자예요, 일반과세자예요? 7,500만 원 매출이지만 4월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환산으로 적용하면 분기별로 2,500씩 판 셈이에요. 그래서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연매출 1억 정도 대상이 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대상자가 돼요. 언제 전환이 됐느냐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7,500 매출이라고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전환 통지가 오게 되고요.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야 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잘 갖춰야 되고 간이과세자 마지막 신고도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시기 중요한데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11월,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언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하면은 11월, 12월에 막 열심히 매출을 해가지고 연환상 기준으로 8천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간이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연도 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기간도 낮춰가지고 한다면은 최대 한 1년 반 정도는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2021년도 은근히 좀 많이 바뀌었죠. 혜택도 많이 주지만 의무도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차근차근 뒷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세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